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 시간부터 이제 고등수학 하 새로운 과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단원 우리 집합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 단원에 등장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매우 친숙합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에서 얘기하는 용어의 정의를 올바르게 꼭 그대로 외워주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집합이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정의를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용어 바로 집합입니다. 자, 우리 집합이란 단어 어떻게 수학에서 정의를 내렸느냐? 자, 어떤 기준이 존재합니다. 뭐 조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기준이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기준이 반드시 명확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이 명확하다는 건 주관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는 그러한데 누군가는 그러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예외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좋다, 싫다, 나쁘다, 뭐 크다, 작다, 날씬하다, 뚱뚱하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전부 다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내가 명확한 대상을 분류할 수 있다고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5보다 작은 자연수 혹은 1과 10 사이에 있는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 딱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 기준이 만족이 되는 대상들의 모임을 바로 집합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쉬운 예시로서 요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한번 요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자, 그럼 당연히 우리는 5보다 작은 자연수 뭐가 있습니까? 오케이. 1, 그리고 2, 3, 4 이렇게 4개가 만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4개들로 이루어지는 모임, 그거를 우리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1, 2, 3, 4처럼 그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원소라고 얘기합니다. 대상 하나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그러면 이 원소와 집합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그 관계에 대한 표현을 요렇게 적어줍니다. 얘네들 1이라는 원소는 요 1, 2, 3, 4라는 모임, 자, 이 모임의 이름을 가령 선생님이 뭐 알파벳 대문자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모임을 A라고 했을 때 A라는 모임, 즉 집합의 원소이다 라고 해서 요렇게 삼지창 표현을 해주는데 이 삼지창 표현이 영어에서 이 원소라는 뜻의 element죠. 요 element의 첫 글자 E에 대한 요거를 기호화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해석하는 방법은 1은 A의 원소이다 라고 요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얘기하면 이 A라는 집합에서는 2도 요렇게 원소이고요. 또 누구도 3도 원소이고요. 4도 요렇게 A 집합의 원소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5는 A 집합의 원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원소가 아니다 라고 써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이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자, 이거 그냥 A라고 퉁 쳐버리기에는 너무 좀 대충이잖아요. 그래서 이 명확한 집합에 대한 표현이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자, 표현 방법을 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집합에 대해서 그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일일이 다 나열해주는 방법, 바로 원소 나열법입니다. 자, 앞에 예를 들었던 요 A 집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요 A라는 집합은 우리가 집합이라는 일단 뜻으로서요 무조건 써줘야 되는 요 기호
중괄호를 무조건 써줘야 됩니다. 저 중요하니까 색깔 한번 더 칠할까요? 이렇게. 요 중괄호가 집합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우리는 원소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1, 2, 3, 4. 그리고 이 원소와 원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쉼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쉼표로서 원소를 구분짓고 중괄호를 사용함으로써 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원소들을 보여주는 방법, 원소 나열법.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원소들 하나씩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공통된 성질을 통해서 조건으로 얘기해주는 바로 조건제시법이 있습니다. 자, 조건제시법은 요 A라는 집합은, 자, 색칠을 통일해서 A라는 집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X라고 하는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요렇게 써주고요. 그럼 X는 누구냐? X는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다. 뭐 5보다 작은 자연수다. 뭐 요렇게 쓸까요?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줍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들을 결국 나열해보면 원소 나열법으로 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집합이지만 표현 방법만 다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방법, 조건제시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집합을 그림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바로 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했다라는 그림이라고 뜻으로 해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자, 요렇게 씁니다. A라는 집합 해주고요. 그림으로 요렇게 얘네들 원소는 1, 2, 3, 뭐 요거는 따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네요. 자, 1, 2, 3, 4. 요런 식으로 어떤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 벤 다이어그램.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조건제시법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선입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자, 요 자리에 오는 친구가 꼭 이렇게 뭐 X 문자로 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문자가 아니라 형태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만약에 자, X라는 집합이 있는데 너희들은 누구를 원소로 갖느냐? A, B라는 순서상의 모양을 원소로 갖는다 라고 요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A는 뭐 예를 들어서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B는 뭐 2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그리고 너희들은 자연수다. 자, 요런 식의 조건이 나와 있다면 얘네들은 원소의 형태가 순서상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우리 원서나열법으로 바꿔주면요, 뭐가 되는 겁니까? 자, 1,2 그리고 1,3 2,2 2,3 그리고 3,2 3,3 요 순서쌍들이 집합 X의 원소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요렇게 집합 표현 딱 해주고, 그리고 얘네들 원소를 구분짓는 콤마를 여기다 요렇게 찍어주는 겁니다. 자, 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요 위치에는 집합의 원소들에 대한 형태가 온다. 요 정도까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집합에 대해서 좀 분류를 해볼 건데, 집합의 분류. 이 집합은 기준이 그 원소들에 대한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매깁니다. 자, 누굴 기준으로 한다고요?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기준을 매긴다고요. 그럼 첫 번째 어떤 집합이 있느냐?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 있는 유한집합. 그 다음 두 번째는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은 무한집합. 요렇게 두 개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한집합 같은 경우는 뭐 원소나열법으로 썼을 때 뭐 정확하게 몇 개라고 쓸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무한집합은 그럼 원소나열법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 예를 들어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요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집합이니까 중괄호 해주고 1, 2, 3인데 자, 이런 규칙을 통하여 쭉쭉쭉쭉 뻗어간다라고 해서 요렇게 점점점점점을 찍어줍니다. 우리 국어 시간에도 이렇게 한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요런 뜻은 원소가 무한히 많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중에서 좀 특별한 집합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 자, 요런 거 한번 살펴보세요. 자, 집합은 집합인데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원소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집합이라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우리 수학에서는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공집합은 매우 특이하죠. 그래서 이 특이한 집합에 대해서 기호화했습니다. 어떻게 쓰기로 약속하냐면 동그라미에 짝대기 딱 펴주는, 자, 여기 이제 그리스 문자로 파이입니다. 파이. 그래서 우리 원줄 배웠었죠? 그쵸? 그 파이, 그거에 대해서 이름은 똑같아요. 요렇게 우리가 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집합이다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공집합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당연히 유한집합에 속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공집합 또한 너희는 유한집합의 일종이다 라고 정리를 해 두도록 합시다. 그럼 이런 유한집합은 당연히 우리가 이 원소가 몇 개이냐로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리겠죠. 그래서 자, 이거는 뭐 집합을 분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원소의 개수, 자, 앞에 예를 들었던 자, 요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을 A집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분명히 A집합은 원소가 1, 2, 3, 4인 요런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 라는 의미로써요. 자, 넘버, 개수죠. 요거에다가 괄호를 쳐주고요. 요 자리엔 반드시 집합이 옵니다. 자, 요 자리는 집합이 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렇게 A를 써주게 되면 이 뜻은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기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호의 값은 얼마입니까? 하나, 둘, 셋, 4개. 원소 4개니까 너는 4다. 요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요런 건 어떨까요? 자, 요렇게 집합이니까 요 A, B 뭐 문자만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집합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왔다고 한번 봅시다. 그럼 이 집합 무슨 집합? 공집합. 그럼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없다. 그럼 당연히 넌 몇 개다? 0개다. 그죠? 자, 그럼 이런 건 어떤가요? 만약에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집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기호가 공집합이기 때문에 너를 공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요 집합은 요렇게 생긴 아이가 원소로 있는 집합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원소는 요거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원소의 개수 몇 개? 1개. 자, 요런 것도 마찬가지. 자, 만약에 내가 0을 요렇게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는 얼마냐? 그럼 요거 0을 보고 또 아무 생각 없이 0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거 원소가 몇 개구나? 1개구나. 라고 요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첫 단원에서 배우는 집합에 대한 뜻, 그리고 이 집합에 대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파이라고 하시죠. 자, 그러면 이 공집합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당연히 유한집합에 속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공집합 또한 너희는 유한집합의 일종이다 라고 정리를 해 두도록 합시다.
그럼 이런 유한 집합은 당연히 우리가 이 원소가 몇 개이냐로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리겠죠. 그래서 자, 이거는 뭐 집합을 분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원소의 개수. 자, 앞에 예를 들었던 자, 요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을 A집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분명히 A집합은 원소가 1, 2, 3, 4인 요런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 라는 의미로써요. 자, 넘버 개수죠. 요거에다가 괄호를 쳐주고요. 요 자리엔 반드시 집합이 옵니다. 자, 요 자리는 집합이 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렇게 A를 써주게 되면 이 뜻은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기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호의 값은 얼마입니까? 하나, 둘, 셋, 4개. 원소 4개니까 너는 4다. 요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요런 건 어떨까요? 자, 요렇게 집합이니까 요 A, B 뭐 문자만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집합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왔다고 한번 봅시다. 그럼 이 집합 무슨 집합? 공집합. 그럼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없다. 그럼 당연히 넌 몇 개다? 0개다. 그죠? 자, 그럼 이런 건 어떤가요? 만약에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집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기호가 공집합이기 때문에 너를 공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요 집합은 요렇게 생긴 아이가 원소로 있는 집합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원소는 요거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원소의 개수 몇 개? 1개. 자, 요런 것도 마찬가지. 자, 만약에 내가 0을 요렇게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는 얼마냐? 그럼 요거 0을 보고 또 아무 생각 없이 0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거 원소가 몇 개구나? 1개구나. 라고 요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첫 단원에서 배우는 집합에 대한 뜻, 그리고 이 집합에 대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